지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확정이 어쨌든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맞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가 이 보복 조치에 나선 시점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다라는 얘기를 아까 양 교수님께서도 해주셨는데요. 이제 원래는 배상을 위해서 압류했던 일본 기업의 그 주식이 현금화되는 시점에 보복에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이 있었는데, 이달 초에 전격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발표를 했거든요.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는 21일에 실시될 일본 참의원 선거를 노린 게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제 선거용으로 좀 서둘러서 전격적으로 조치를 내렸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십니까? 박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? 네. 네. 아마 그 부분은 분명하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아까도 한번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아베가 가장 원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. 중의원은 전체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3분의 2 이상 되게 되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정치적인 이유로, 그 정치적인 이익은 일본의 국익을 위한다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저는 이 참의원 선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기는 했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에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.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보적인 문제, 경제적인 문제 여러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계속 지속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저희는 참의원 선거 이후에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희망을 하죠. 희망을 하지만 이 부분이 경제적인 이유까지 다 포함을 해서 우리 정부를 더욱더 곤란하게 만들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뭐가 있냐면요. 이 경제적인 대응이라는 게 금방 발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요.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국의 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각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. 일본은 메모리 분야에서는 철수하고 사실은 소재 부분, 장비 부분, 부품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집중하지 않았습니까?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저희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임가공하고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? 이 제품이 소니에도 공급되고 애플에도 공급돼서 결국은 각국이 전체 분업화되고 이러한 글로벌 밸류 체인이 유지되는 것이 세계의 호혜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사실은 일본이 깬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우리 한국이 받는 피해도 있지만 일본도 이것과 관련된 피해가 궁극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.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와 관련된 이 부분에 피해가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시장을 잠식해올 때는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.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본도 피해가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디지털 분야에서 중국의 또 발전과 또 성장에 대해서 미국도 바람직하게 바라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이 문제가 유지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염두에 둔다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이 경제적인 대응은 좋은 계기는 분명하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누가 잘했냐, 누가 잘못했냐를 비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초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, 이 부분에 온 힘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. 참고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3천억의 추경을 이번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준비를 했는데요. 이 부분이 다음 주까지 있을 이번 임시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서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.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정치적으로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이 아베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는 지금은 이제 많은 우리의 그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적 요인은 물론 계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 이후의 대응을 보면 일본이 이전부터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노림수로 한 것은 분명하죠.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초기에 그 정부의 그 발표를 보거나 우리의 언론들의 발표를 보면 참여연 선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참여연 선거 끝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느냐 이런 관측들이 있었는 거죠. 그 자체가 일본을 잘 이해를 못했는 거죠. 일본의 아베의 의도를 잘 이해를 못한 거죠.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섞인 기대에
너무나 본인의 기대에 따라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. 이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떨어지지 않느냐. 우리의 언론은 물론 언론은 굉장히 그 표피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은 정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이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하나의 노림수였다. 이것은 우리가 다 공유한다고 봐요. 그런데 이 노림수를 왜 우리의 한국에 현재 있는 언론 포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느냐. 이게 나는 문제라고 봐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걸 문제를 진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더라도 그리고 상대방을 알아야 적에서 그 전쟁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우리의 문제는 일본의 정확한 의도와 그것을 초기 대응하는데 여러 가지 혼선을 빚게 된 근본 이유는 일본을 바라보는 눈이 잘못되어 있다. 잘못되어 있다는 건 일본이 나쁜 놈이라고만 생각하면 그것도 우린 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잖아요. 일본이 잘못된 국가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원인을 진단하는 정확한 객관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. 네. 그러니까 지민 의원 말씀은 참여연 선거는 굳이 뭐 변수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? 참여연 선거도 변수죠.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변수라고요. 그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한 우리의 초기에 여러 가지 이 인식들이 있었던 거죠.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끝난다고 해가지고 끝나지 않는다 그런 그렇죠. 말씀이신 그렇죠. 거죠? 근데 그것은